12.7 범난. 태도가 달라진 불교계.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자꾸 거짓말을 보태야 한다. 전두환의 신군부도 그랬다. 애초에 쿠데타를 통해 불법으로 정권을 쥐어잡은 정권이었기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였고 숨기고 싶은 치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무리수를 둬서 짓누르고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으니 5.18 광주에서의 과잉 진압, 재야 인사들의 고문, 언론 검열과 보도 지침, 삼청교육대 설치, 모두가 그렇게 나타난 산물들이었다. 그리고 신군부는 81년 1월 비상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더 단행하게 된다. 조금 있으면 비상계엄령도 해제돼야 되는데 그 전에 민심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 종교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의 지지를 받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밑에 신도들도 덩달아 지지를 보이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회를 가졌잖아. 맞습니다. 당시 TV로 본 시청자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위원장님의 지지가 더욱 올라갔을 겁니다. 하하, 그런가? 그러면 언제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부탁 좀 해봐. 그리하여 8월 21일 문공부는 각 종교계 대표들에게 지침을 하더라고. 불교계에서는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날인 8월 26일 전국적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을 지지한다. 불교 정화는 사회 정화다. 하지만 이후로 불교계는 전두환의 기대에 못 미쳤다. 10월 들어 조계종에서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새 시대를 맞아 우리도 사회 정화에 적극 동참하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따르기보단 우리 스스로 자율적 동참하고 싶다. 그것은 뜻밖의 행보였다. 유신 정권기 개신교와 천주교가 민주화 운동과 인권 문제에 앞장섰을 때에도 불교만은 철저히 정권과 유착하여 정권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북괴의 만행 규탄 대회를 벌이고 승군단을 조직하여 군부대에 들려 군사훈련도 받는가 하면 완수하자 유신과업 등의 구호로 유신 홍보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단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자 갑자기 소극적인 자세로 나온 것이다. 전두환의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었다. 안와. 게다가 조계종의 사무총장이 5.18 광주 현장에 들려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군부는 화가 잔뜩 났다.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물로 보는 거지? 군합발로 짓밟힌 불교계. 80년 10월 27일 새벽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31곳에 무장한 군경 32,000여 명이 느닷없이 난입했다.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는 실탄까지 지급되었고 수갑과 포승줄 등 각종 체포 장비도 동원되었다. 여기 주지스님 어딨어? 빨리 안 나와? 장부랑 통장은 다 어디 있어? 뜨아!
그렇게 들이닥친 군인들은 저를 이잡듯이 뒤졌고, 그 와중에 승려들은 모두 쫓겨나와 마당 앞에서 단체로 얼차려를 받는가 하면 한 비군이는 군인들에게 따지다가 군홧발에 배를 차이기도 했다. 강원도 사찰의 한 승려는 공비가 쳐들어오는 줄 알고 놀라 신고하기도 했었다. 이후 스님들은 영분도 모른 채 총칼에 떠밀려 집단 연행되었고, 절의 재정과 관련된 서류 장부통장들은 전부 압수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스님 1천여 명이 끌려갔고, 잡혀온 승려들에게는 승복 대신에 군복이 입혀졌다. 내가 그래도 불교계 지도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이 새끼가 죽고 싶나? 너 얼마나 헤쳐먹었어? 재산이 얼마냐고? 바른대로 풀어. 난 재산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이 새끼가 50억 있다고 하던데 50억 어디다 숨겼어? 끌려온 승려들은 그렇게 금전 문제를 집중 추궁당했고, 재산 축적과 재정적 비리를 파헤치는데 수사의 초점이 모아졌다. 하지만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야 했으니 고문과 폭행은 필수였다. 당시 제주도 보안대에 끌려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취조를 당했다. 제주도 관음사의 한 주지승의 얘기다. 여기는 죄를 만드는 곳이라며 무조건 죄를 인정하라고 다그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 빠뜨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면서요. 연행된 승려들은 그렇게 거의 20여일 동안 무차별 폭력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고,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되고 32명이 승적에서 박탈을 당했으며 일부 승려들은 삼천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